안녕.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이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완성한 내가 직접 뜬 스웨터야. 여전히 스웨터 뜨는 거 재밌고, 내가 작년부터 꽂힌 색깔이 이 더스티 블루 색이라서 이 색의 그 실이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는 순간 바로 사서 최근에 완성했어. 근데 이거는 6mm 니들로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준 툴코이 터키석 브로치고, 지난 한 주 동안 재밌는 일이 꽤 많았는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영화배우 시물리오가 미네소타에 왔어, 북 콘서트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맥스가 걔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제 걔가 위노나라고 그 미네소타 주립대 중에 한 곳이 위노나에 있거든. 위노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 와서 북 콘서트를 한다는 거야. 근데 또 요번에 배운 게 뭐냐면, 그 영화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그 위노나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걔 이름이 위노나래. 엄마 아빠가 그 태어난 도시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라고 하더라고. 난 처음에 맥스가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래. 그래서 거기서 잘하진 않았지만 위노나 라이더는, 그래서 하여튼 걔 이름이 그래서 위노나고. 어쨌든 그래서 시물류가 북 컨설트를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걔가 무슨 책을 냈는데 이랬어. 그랬더니 자서전을 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자서전? 나이 마흔에 누가 자서전을 내? 그러니까 자서전이나 뭐 메모랄, 회고록 같은 걸 내려면 최소한 미니멈 70살이어야지. 어디 40밖에 안 사는 것이 자서전을 내?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야. 내가 마음껏 비웃어준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걔가 회계 전공자야, 스물류가. 걔가 몇 년 전에 코난 오브라이언의 코난 오브라이언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 듣기에. 근데 지금은 나한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안 듣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서 걔가 이제 회계 전공자고 대학을 졸업하고 딜로이트에 취직을 했단 말이야. 근데 1년 정도 일하고 해고를 당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회계가 너무나 보링한, 누가 그런 일을 하니, 도대체 너무나 보링한, 정말 하잘 것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걔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회계 전공자라서 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걔를 곱게 보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제 난 또 더 비웃은 거야. 나이 마흔에 무슨 누가 자서전을 써? 그러나 이제 우리 애 때문에 갔는데, 실제로 보고 이제 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이, 걔가 낸 자서전이라는 책이 그 제목이 We Were Dreamers인데, 엄마 아빠의 얘기를, 부모님의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쓴 책이래. 그러니까 그 책의 반은 부모님의 얘기고, 첫 시작의 반은 부모님의 얘기고, 나머지 반이 자기의 얘기인데,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부모님의 인생과 닮아 있나, 이제 그 얘기를 쓴 거래. 그러니까 얘가 회계를 전공하고 딜로이트 취직을 하고 이랬다가 이제 그날 목요일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이유가 엑스트라 오디션 보러 가려고 무단결근을 했다는 거야. 그 내가 속아, 이거 해고 당할 만했네. 내가 이제 그랬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이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그 동양 국가에서 이민 온 부모들은 그 애들한테 뭐 똑같지,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너무 엄청나게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잖아. 똑같은 짓 해. 여기 와서도 똑같아. 중국 부모도 그렇고 뭐 일본 부모는 좀 덜 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양계 이민자 부모들이 그래. 나랑은 스탠스가 되게 다르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공부를 안 해?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처음에 왔을 때, 아니 내가 더 좋은 삶을 뒤로 하고 와서 왜 이 고생이지?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나랑 스탠스가 되게 달라. 난 우리 맥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막 그러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얘가 그 시물류가 영재 코र्스를 되게 밟은 애인가 봐. 영재로 판정이 나서 막 그렇게 그런 데로 다녔었나 봐, 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래도 기대가 더 컸겠지.
그리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다가 그나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했던 그렇게 큰 건 아니어도 그나마 해준 게 이제 회계란 말이야.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또 딜로비스 들어갔으니까 부모님이 아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됐다 이제 이랬던 건데 그걸 1년 만에 이제 해고당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배우가 되겠다고 뭐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부모 눈에 그게 찼겠어. 그래서 부모님이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랬던 기간이 있었나 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름이 알려진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샹치라고 하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가 되기까지의 부모님과 연락이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시 연락이 되고 잘 얘기하고 잘 지내나 봐. 그러니까 그게 부모 눈에는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정말 테러블한 초이스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들 눈에 액셉터블한 직업을 버리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꿈을 찾은 게 부모님이 어떻게 중국에서 와서 자기의 꿈을 찾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룬 그거와 닮아 있는가를 쓴 책이래. 근데 애가 괜찮았어. 이번에는 그 이제 그게 벌써 코난 오브라이언 팟캐스트 나왔을 때만 해도 걔가 30대 초중반 이랬다고. 근데 지금 40이니까 그새 좀 그만큼 성숙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회계를 그만뒀다고 해서 그게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야 진작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남의 프로페션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년 해놓고 네가 뭘 회계에 대해서 알아서 회계가 보링한 직업이라 이따위 소리를 해?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지.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우스웠던 거지. 이제 그러나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어두워지지? 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괜찮았어. 재밌었어. 그리고 주말에 우리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였단 말이야. 그게 예전에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는 홀리데이인데 요새는 아무도 콜럼버스 데이라고 안 해. 무슨 이렇게 플래너나 캘린더 같은 거 사면은 아직도 이렇게 콜럼버스 데이 슬래시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뭐 땅 뺏어 놓고 그거 홀리데이라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눈에 좋게 보이겠어? 그래서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가 그날이어서 위크엔드가 3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 지난주 매블쇼 시네마 지옥에서 추천한 4편을 영화를 다 봤어. 다 봤는데 그 The Act of Killing이 그 최강희 평론가가 추천한 다큐였는데 그 보기가 되게 불편해. 물론 나도 보면서 너무 잔인한 장면 나오고 이러니까 구역질하고 잠깐 너무 테러블한 장면에서는 그 좀 약간 쉬었다 봐야 돼 이랬었긴 했는데 근데 그 잔인한 장면보다 나는 더 충격이었던 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난 정확히 인도네시아의 그 역사를 모르지만 한 30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고 이 다큐멘터리 보면 지금이라고 그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진 또 않더라고. 뭐 이렇게 막 그때처럼 죽이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나 공산당이라고 몰아서 그냥 죽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한국도?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산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무슨 제네바 협약 이런 거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도주의적으로 전쟁에 나도 휴메인적인 그런 방법으로 포로를 대해야 된다 이런 거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또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서 평범하지 않은 짓을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는 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쯤에 그 부활절 판공성사 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물론 카톨릭 신자한테 판공성사는 의무라는 거는 알지만, 근데 나는 요즘에는 좀, 이건 또 들어가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카톨릭 신자지. 강박증 환자도 아니고, 신경증 환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때. 내가 굳이 가서 죄라고 빌어야 될 만한 짓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판공성사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한국 성당을 가고 있었어. 그게 나의 세 번째 트라이였어. 미국에, 미네소타에 온 이후로.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마지막 트라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한국 성당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게 개인적으로 나한테 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동네 성당 5분 거리에 있는데 뭐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한국 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오신 분이 그 인천교구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 인천교구에서 나오는 사순절 묵상집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그냥 하나씩 주셨어. 근데 사실 그 책이 되게 나는 좋았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였는데, 그 사순절 40일 동안에.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 판공성사를 내가 올해는 부활절 판공성사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인가에 나왔던 묵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말고도 모르고 짓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 때문에도 판공성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말에 솔직히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그거 솔직히 내가 그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판공성사를 하러 갔어. 하러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생각을 또 해봤어.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게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그 책 뒤에 보니까 이제 그거 저자 이메일이 나와 있어서, 다 신부님들이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내가 설명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그래서 그게 이 미국 신부님들 같았으면, 그 자기가 쓴 글이었으면 바로 답장이 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정답이어서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썼고 그걸 보고 내가 의문을 보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 그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미국 신부님들이라면 했을 텐데, 몰라, 한국 신부님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 교구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 그런 건지, 어쨌든 답장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의문이면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나도 의문이었어. 근데 그 The Act of Killing을 보고 나니까 아유 저런 상황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한동안은 나의 묵상의 주제일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건 아닐지 몰라도, 혹시 나도 남들 보기엔 너무 아비어스하게 죄인데 나는 죄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 그게 나의 묵상의 주제일 것 같아, 당분간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날 올렸던 게 한 일주일 전이지 않았나? 10월 8일 그 캠프 갔다 와서 바로 올린? 그러니까 그 뒤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10월 달은 정말 내 플래너를 보면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스케줄이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심각한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다 일단락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도, 그냥 하나하나 약속이지만 약속이 이행이 되고 나면 뭐였는지 말을 해주겠어. 여기는 갑자기 정말 추워져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8시로 26도까지 내려갔으니까 32도가 아마 0도일 거야, 섭씨로.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갔었어. 아침에 되게 추웠어. 그래서 한국도 많이 추워졌을라나? 어쨌든 한절기에는 특히나 더 건강 조심해야 되니까 건강 조심하고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잘 지내. 안녕.